스피드 400을 타고 나와봤습니다. 서산에 있는 문수사를 한번 가보려고 오늘은 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문수사보다는 그 근처에 있는 개심사가 더 유명하고 주변에 카페나 먹을 것도 있고 좀 더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곳인데, 개심사가, 저는 오늘 문수사를 가보려고요. 근처에 있어서 가면 두 군데 다 가면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문수사를 가는 이유는 문수사에 100년 된 배롱나무가 있거든요. 배롱나무는 백일홍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배롱나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백일홍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여름에 100일 동안, 3달 동안 꽃을 달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꽃이 가는 나무가 없죠. 화무 11홍이라고 그랬는데 열흘 달려있기도 힘든 거를 100일이나. 그리고 꽃이 안 달려있을 때에도 나무의 수피가 매끈하니 아름다워서 수피를 감상하는 나무로도 많이 사랑받는 나무인데요. 안녕하세요. 하이, 반가. 안녕. 엄청 쏘시네. 좀 크게 있다고 해서 지금은 당연히 꽃은 나올 시기가 아니고, 거기 벚꽃, 문수사 들어가는 입구에 벚꽃이 쫙 펴져 있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 게 엄청 아름답거든요. 지금쯤 피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기온이 조금 쌀쌀하긴 한데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나무들 상태를 보니까 벚꽃 안 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수사는 아주 작은 절이에요. 아주 건물 2-3동 정도 있고, 근데 고려시대 때 축조된 절이라고 하네요. 말이 고려지. 고려면 언제적 고려입니까? 가는 동안 별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본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아버지의 세 딸들이라는 미국 영화를 봤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감독은 우리가 잘 모르는 감독이고요. 이제 주연 배우가 3명이 출연하는데, 이 3명 외에는 거의 다른 배우는 출연하지 않는 아주 소규모 영화입니다. 주연으로는 캐리 쿤, 우리가 아는 영화에서는 나를 찾아줘 에서 남자 주인공 누나로 나왔던 분이고요. 얼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약간 벤자민 버튼의 여주인공 누구였죠? 케이트 블란쳇의 느낌, 그런 느낌은 좀 비슷한, 좀 선이 굵고 좀 어떻게 보면 인상이 좀 세 보이는, 근데 엄청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가진 배우고요. 또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의 부하 중에 중간 보스쯤 되는 부하 중에 여성형, 머리에 뿔난 여성형 빌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캐릭터 연기를 이분이 한 겁니다. 근데 본인도 영화 촬영할 때 자기가 인피니티 워에 출연한다는 걸 모르고 촬영했대요. 이제 마블이 워낙에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주연 배우들조차도 쪽대본, 그날 촬영분에 해당하는 쪽대본만 받아서 연기를 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보안을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래서 무슨 영화 찍는지도 안 알려주고, 특히 그때 캐리쿠는 임신 만삭 중이어가지고 얼굴 그 모션 캡처하고 목소리 연기만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게임에 출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고 나서 극장 가서 보고 좀 놀랬다고 하네요. 그분이 출연하고, 그 다음에 나타샤 리온이라는 또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분 젊었을 때 엄청 아름답기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연기도 잘하고, 특히 그 코미디 영화에서의 그 개성 있는 연기로 한창 주가를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마약 중독 이런 거에 좀 빠지면서 좀 침체기를 겪다가 이제 그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요즘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나타샤 리온. 그 아주 그 개성 있는 외모와 목소리, 특히 목소리가 거의 뭐 김현식급, 김현식 요즘 분들 잘 모르시나? 엄청 허스키해가지고 뭐 본조비급 그런 허스키한 목소리, 저음에 그게 아주 인상적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엘리자베스 올슨, 인피니티 워에서 그 블레어 위치죠. 이 세 분이 그 자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방에서 그 산소호흡기 달고 혼수 상태인 채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당장 오늘 밤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세 명이 세 자매인데, 둘째인 나타샤 리온만 아버지랑 같이 살고, 첫째하고 막내, 첫째인 캐리쿤, 막내인 엘리자베스 올슨은 각자 나가서 독립해서 사는 거죠. 이 배경은 뉴욕인데, 첫째는 뉴욕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있는 브루클린에 살아요. 가까운 데 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보러 온 지는 벌써 수개월째 된, 자주 안 오나 봐요. 그런 상태고, 막내인 엘리자베스 올슨은 뉴욕에서 완전 반대편 뭐 LA, 샌프란시스코쯤 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자주 보러 오기 어려운 그런 거리에 살고 있고, 근데 아버지 임종을 맞아서 이 세 자매가 한 집에 모여서 영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들 사이가 뭐 서로 좀 서먹서먹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첫째는 아주 그 좀 강압적이고, 그다음에 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둘째랑 아주 크게 계속 부딪힙니다. 둘째는 첫째가 보기에는 되게 무책임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그런 동생인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있는데도 맨날 방에서 대마초나 말아 피고, 냉장고에는 뭐 음식도 하나도 없고 뭐 썩은 사과만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 자매가 모여서 아버지를 번갈아 가면서 간호하는데, 첫째랑 셋째가, 둘째는 그냥 뭐 맨날 대마초 피고 그 자기 스포츠 토토한 거 경기 보느라고 아버지 간호는 교대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셋째만 아버지를 계속 간호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 언니가 보기에는 둘째가 너무 못마땅해요. 그래서 둘째한테 너 이제 여기가 우리가 나가서 살고, 너가 아버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네 집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잠깐 동안 여기 모여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집안에서 대마초 피지 마라. 아버지 저렇게 누워있는데 그 연기를 그렇게 뿜어서 해야 되겠냐. 그리고 지금 우리 둘이 번갈아가면서 먼저 너도 해서 셋이서 3교대 하자. 아버지 간호하는 거 낮에 간호사가 오긴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우리 셋이 나눠서 3교대로 하자. 뭐 이런 잔소리를 둘째는 앉혀놓고 합니다. 근데 둘째는 뭐 귀뚱으로도 안 듣죠. 그리고 셋째는 그 아주 다정다감한 성격이고, 이 두 사람의 그 대립 사이에서 좀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캐릭터예요. 가급적이면 두 사람을 좀 화합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내심 첫째랑 둘째도 이 셋째를 조금 좀 깍쟁이처럼 바라보는 게 있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서 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자기
단톡방, 자매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좀 자랑한다 요런 느낌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내심이 있습니다. 그런 세 자매가 아버지의 임종 곁을 지키면서 이 첫째와 둘째의 갈등이 계속해서 점점 좀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그 폭발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을 때쯤 아버지의 임종이 바로 그 임종이 오면서 아버지가 임종하시면서 이 세 자매가 어떻게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지 그 내용을 담담하게 담은 영화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한정된 공간에서 아파트 내에서 뉴욕에 있는 그 아파트 내에서만 그 내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나오는 사람은 배우 3명 플러스 한두 명 잠깐 나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주로 3명 그리고 대사도 엄청 길어요. 대사가. 그래서 이 세 배우의 연기가 좀 나쁘면은 진짜 멋있다 여기 진짜 뭔 조수냐. 아무튼 그 세 명의 연기가 나쁘면은 그 굉장히 영화가 지루하거나 이입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세 명 모두가 뭐 아주 그 어디 하나 구멍이 없는 연기를 하니까 이렇게 엄청 영화에 몰입도 되고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이 닥치면 형제 자매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부모님의 임종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한 번씩 다 겪게 될 일이잖아요. 그때를 한번 또 나를 한번 대입해서 또 생각해 보게도 되고 해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들 많네. 그래가지고 좀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필름으로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자본 영화인데 필름으로 찍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특히 야간 촬영 장면에서 보면 이렇게 화면에 노이즈가 이렇게 껴있는 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필름으로 찍어야 했나? 굳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필름으로 찍을 만한 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그 마지막에 이르면 아버지의 그 임종 순간에 어떤 좀 비현실적인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비현실적인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등장해서 어떤 웅변조로 그 이 세 자매의 화합을 요구하는 그런 웅변을 해요. 웅변조로 웅변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은 좀 삭제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좀 그런 장면이거든요. 좀 갑자기 영화가 유치해지는 감이 좀 있어서 웅변조로 하는데 웅변을 잘 못해 그렇게는. 좀 앞에 그 공들여 만들어 놓은 탑을 여기서 조금 망치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은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 역시 이 세 배우도 모두 아주 매력이 넘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올슨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예뻐서.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 볼 때마다 진짜 볼 때마다 진짜 깜놀하는데, 특히 뭐 다 예쁘지만 그 한 나온 지 꽤 된 영화인데, 언프리티 소셜 스타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SNS에 빠진 현대인에 대한 어떤 통찰 같은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셀럽으로 나오거든요. 와, 너무 이쁜 거야 진짜. 좀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 그 뭐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뭐 넷플릭스에서 있으니까 한 번씩 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그 특이한 종류의 직업이 하나 있어요. 이 세 자매가 이제 집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계속 간호하잖아요. 뭐 간호한다기보다는 뭐 임종을 지키는 거죠. 돌아가면서 저 의학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없는 상태니까 뭐 간호라기보다는. 근데 그 집에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이 보호자들의 멘탈을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임종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 프로토콜 같은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 세 자매들이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직업을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임종 관리사, 임종 지도사, 임종 지도사 같은 이 사람에게 좀 처음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첫째가 그 아버지랑 같이 사는 둘째한테, 아버지 지금 정신 멀쩡할 때 좀 건강 안 좋으시니까 얼른 그 심폐소생 거부 동의서를 받아놔라. 그게 뭐 지금 거동도 못하고 숨만 붙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숨이 넘어가면 막 119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와서, 응급구조사들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사실상 거의 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인데 심장만 다시 뛰게 만드는, 그거를 하면은 뭐 그렇게 해서 다시 깨어나서 정상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이미 그 전에 거의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면은 이 갈비뼈가 다 부러진 상태로 이 의식은 없고 심장은 다시 뛰고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고 몸은 완전 그 걸레짝이 된 것처럼 된 상태로 또 이렇게 연명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 심장이 멎으면 또 119 전화하면 와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니, 다 부러진 갈비뼈 위에 대고 또 심폐소생을 하고, 완전히 그 몸통이 진짜 뭐 참혹하기가 이를 수가 없대요. 그 환자의 몸통을 보면 다 부러져가지고. 그런 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이제 힘겹게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심폐소생 금지 동의서, 거부 동의서 이거를 받아놓으라, 뭐 이런 얘기를 동생하고 하는데, 동생이 그걸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받아놨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갈등의 이유기도 하고, 그 임종 지도사라는 분이 이렇게 와서 이 세 자매들이 걱정하는 거를 이렇게 막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고통만 느끼면서 살아 계시면 어떡하냐,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아버지 투입하는 몰핀 양을 조금 늘려야 되는데 고통을 좀 느끼신다고 하니까 의사 처방 받아서 조금 늘리고, 보통 이 가정에서 일반인이 몰핀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의학적으로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이 돌보잖아요. 가족들이 몰핀을 주입하기 때문에 가끔씩 그 과주입 사고가 일어나서 환자가 그 몰핀 중독 상태로 이렇게 쓱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안락사죠, 안락사. 근데 그 몰핀 양을 아주 조금만 잘못
측정해서 조금만 더 많이 넣어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고기 때문에 뭐 누가 처벌받는 건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니까 그냥 뭐 사고로 하고 끝난다 이거죠. 그런 그 우회적인 방법을 그 가족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요. 가족들이 너무 이런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인 것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사람 집에 돌아간 다음에 자기들 자매 셋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임종 지도사를 흉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야, 저 지도사 저거 이름은 엔젤인데 이름이 엔젤이거든요. 이름은 엔젤인데 하는 짓은 저승사자 아니냐 하면서 난 절대 아버지한테 몰핀을 더 주입하지 않을 거라 막 서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서로 다독다독하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임종 지도사를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없다. 라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가족들한테 그냥 우회적인 방법을 힘들어하니까 알려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범죄가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제주긴 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과연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게 제가 이 영화를 보시는 다른 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 점입니다. 사진을 좀 찍어볼까? 사람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역시 벚꽃은 하나도 피지 않았습니다.